근데 우리 사회 전반을 보면 실제로 우리의 국제적 또는 대내적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때일수록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하나의 길을 갈 필요성이 점점 더 큽니다. 안타깝게도 주로는 정치적 영향 때문인데, 우리 사회의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적대가 좀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히 큽니다.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언제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대화하고 또 서로 공존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또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마도 통합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사회 구성원 또는 그 사회 집단 간에는 독특한 요소도 있고 또 각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또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바람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대화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협력한다고 하는 게 매우 번잡하고 시간 걸리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면 당장은 쉽지만 길게 보면 입지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함께 가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죠. 이 양극화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좀 좁혀서 보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또는 노동자 내부의 또 양극화, 또 기업 내에도 또 양극화가 있죠. 특히 지금처럼 국제적 경쟁이 치열할 때는 사실 개별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고, 그러다 보면 쉽게 노동 비용을 아끼는 그런 방향으로 또 가고 싶죠. 근데 노동 비용을 계속 아끼는 것만이 과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냐도 사실은 좀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수직적이고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과연 노동 생산성이 제대로 제고될 수 있을까? 이 회사는 내 회사야. 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이 내 삶을 개선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하고, 어차피 내 일도 아닌데 시간이나 때우고 어떻게든지 잘 견뎌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에 생산성의 차이가 얼마나 클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일면에 답이 나오기도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조직된 대기업 중심의 이제 조직 노동, 정규직 중심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 또 그런 표현도 하죠. 또 현실이 실제 그렇기도 해요. 그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잃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기다리는 건 참혹한 현실이죠. 먹고 사는 것조차,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야 되니까 정말로 단단하게 뭉쳐서 지켜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꼼짝 못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게 되니까 아예 정규직으로 아예 안 뽑는 거죠. 최대한 하청 주고, 사내에도 실제로 옛날에는 하나의 한 부분이었던 부분을 떼내가지고 사내 하청의 이름으로 회사 안에 회사를 만들고, 또 외주 발주하고, 또 고용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되죠. 뭐 자연스러운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최대한 안 뽑으려고 하게 되고요. 또 정규직 입장에서 한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가 어려우니까 막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또 노동자들 내에도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원청과 하청 뭐 이런 데도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 살기 급급하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거나 심지어 적대화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고용 유연성을 좀 확장하자. 그러면 이제 노동계에서 뭐라 그러겠죠? 그러나 만약에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고 또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에 또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또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불신이죠. 믿을 수 없죠. 양보했다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 불신이 아주 수십 년 쌓인 거라서 쉽게 이 불신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은 명확하죠. 바꿔야 됩니다. 신뢰도 회복해야 되고 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신뢰 회복을 위해서. 그러려면 전 첫 출발이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있는 대로 얘기해야죠. 그러다 보면 서로 오해들도 조금씩은 해소될 거고 또 이견이 있는 것들도 조금씩은 조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순환이 만들어진 계기를 만들 수도 있겠죠. 참 어렵긴 해요. 제가 이번에 옛날로 노사정이, 요즘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데 이 구성 관련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용만 하더라. 특히 노동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했더니 강제로 표결하고 의결해가지고 내 마음에도 없는 걸 강제로 시키니까 이용만 해먹으니까 안 해야 돼. 아예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쪽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의결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일단 대화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정말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건 몰라도 의결해서 구성원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압박을 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말자. 또 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좀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이용당했다 이런 소리 안 나오게 그러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어렵기는 한데 또 이 단기적으로 정권 교체가 일어나니까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긴 목표를 가지고 우리 북유럽에서 실제로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거 상당히 오래 걸렸더라고요. 7년 걸렸다든가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도 너무 서두르지는 말되 정말 최선의 노력은 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건 분명해요. 그러나 해야 될 일임도 분명합니다. 그럼 노력을 해야죠. 힘들긴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범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초기에. 그리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다.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할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저는 매우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회인데, 어쨌든 서로
비공개적으로 회의를 몇 번 하셨죠?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몇 번 하셨죠? 어쨌든 잘 해왔을 거라고 믿고,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도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토론에 앞서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사회적 대화 2.0 추진 방향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지형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98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노사정이 노동 현안 등에 관해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자 대통령 자문 기구입니다. 새 정부 경사노위 1기가 첫 본위원회를 열고 출범한 오늘 대통령님께서 토론회 자리를 직접 주재해 주셔서 각별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의 경사노위 출범은 국가 갈등관리 시스템의 하나가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대화 2.0 시대를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사정 협의, 또 지역 현장 노사 간담회, 또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방향에 관해 여러 의견과 조언을 들었습니다. 5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노사 간 권리관계 외에도 공동체의 미래과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각자 해야 할 역할이나 책무를 논의하라고 합니다. 둘째,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해서 국민 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라고 합니다. 셋째, 사전에 정해놓은 결론이나 시한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넷째, 노동 존중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이 노동 존중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고 구체적 해법을 찾는 데 궁극의 목표를 두라고 합니다. 다섯째, 회의실에만 머물지 말고 공론회장이 열리는 곳이면 어디라도 찾아가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잘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2.0은 노동 양극화 해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공동 선으로 삼겠습니다. 노동의 양극화는 심각합니다. 무엇보다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양극화가 낳은 사회적 불안정성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양극화 원인은 여럿 있겠으나 사회적 대화 등 갈등 조정 기제가 미흡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원인입니다. 양극화는 노사정 어느 한 주체의 의지나 능력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노사와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경사노위가 양극화 해소를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노란의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육탄으로 지켜내 빛의 혁명을 이룬 대한민국 시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는 선진국이 겪을 미래 사회 문제를 먼저 겪는 선행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에 대한민국형 모델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품격을 더욱 높여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뜻과 행동을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회적 대화 2.0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서 진행된 새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의결한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 공동선언문에는 사회적 대화의 재개와 복합전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협력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노사정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구조 변화, AI, 녹색 전환 등
복합 대전환의 위기와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공감한다. 이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새롭게 열며 노사정 상생 여정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둘째,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셋째, 사회적 대화 체계를 개선하여 사회적 대화의 중심 플랫폼으로서 역할과 시스템을 재구축한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 하에서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전면 복원하면서 대전환기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 대표자는 정례 만남을 갖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노사정은 복합 전환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참여하고 소통하며 행동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2026년 3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포함 노사정공 대표위원 7인.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을 풍부하게 할 두 분의 전문가 발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동의 역할을 주제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거 하시기 전에 내가 아까 얘기를 하다 빼먹은 게 하나 있어서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노사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겠지만, 제가 생각한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뭐 결론이라면 좀 그렇고요. 하나의 방향은 이런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의 경직성에 대해서 어쨌든 사측에서 많이 지적을 하죠. 그러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해고는 죽음이다. 고용 유연성은 이 1획이라도 양보할 수 없다. 뭐 불안하니까요. 충분히 또 양쪽이 그럴 만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쨌든 해결해 나가는 큰 방향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들이 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강제할 수 없고 또 부당하죠. 노동 측의 힘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 일방적 희생.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 중에 하나는 저는 해고가 죽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즉 사회 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게. 실제로 고용 유연성이 일부 양보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한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결국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 안전망 강화라고 하는 걸로 아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 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 유연화에 따라서 기업 측은 어쨌든 혜택을 보겠죠. 그럼 그에 상응하는 또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런 구체적 과정을 거쳐서 세부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까? 물론 이게 모든 국민 구성원의 100% 동의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약 쌍방이 모두 흔쾌히 동의한 그런 결과는 있을 수 없거든요. 합리적 결과를 만들면 이제 입법을 통해서 이제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또 일반적인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게 공정해,
그게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필요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적 타당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뭘까? 그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을 어디다 만들까에 대해서 전 논의하는 게 한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 누군가의 손실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저는 이런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말로 지난하죠. 그 과정에는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고, 또 합리적인 내용이어야 되고, 또 그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아까 얘기하다가 그거 빼먹어가지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야? 이럴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도 완전히 해소되지. 그래, 그 얘기 하세요. 네, 이따 토론 시간도 있으니까요. 네, 네. 네.